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우냐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8살 현재 배달 음식점 7개월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유튜브 보면서 일하는데 붕어님 영상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율 등 붕어형 유튜브에 주제로 많이 올라오길래 적어봅니다. 저는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서 큰형 작은형하고 20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큰형 작은형 저 3명이서 밥 먹는데 애들 키우기 힘들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큰형은 한전 20년 이상 다녔고 작은형은 롯데 유통 쪽으로 20년 정도 다녀서 대기업 억대 연봉자입니다. 큰형은 22살 대학 간 아들 1명, 작은형은 꼬꼬마 3명입니다. 작은형이 더 잘 벌고 더 좋은 거 살면서도 애들 다 키우고 돈 나갈 일 없는 큰형 보고 부러워하는 걸 보니 결혼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전 결혼 안 하려고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28살이면 벌써부터 포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저분이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름 이제 지금부터 돈 차곡차곡 모으면 재테크 하면 되잖아요. 돈 관리만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와 근데 좀 형제관계 특이하네요. 그 큰형님 그러니까 이제 오남매네. 오남매 사연자분 늦둥이. 그러면 부모님이 연세가 지긋하시겠네. 70이 넘었겠네요. 좀 특이하죠 이게. 보통의 부모님하고 다르죠. 거의 그러니까 큰형이 거의 아버지 뻘이네. 아버지 뻘. 그러니까 첫째 형, 둘째 형이 거의 아버지 뻘이네요. 야. 그리고 부모님 애지중지 했겠다. 보통 늦둥이는 애지중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이제 보통 늦둥이 보면 이제 늦둥이가 이제 어른 될 때 보면 부모님이 보통 어르신이에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자식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애지중지해요. 늦둥이를 막 내팽개치 씌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이 어겨 키우죠. 약간 복덩이라고 하죠. 늦둥이를 가지고. 자,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형은 외아들. 이게 다 큰 외아들. 다 큰 외아들이 있고, 작은 형은 이제, 자식이 3명. 근데 힘들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자녀가 3명이잖아요. 거기다 꼬꼬마 3명이면 말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리고 3명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나가겠죠. 일단 억대 연봉 캐봐야 롯데가 제가 알기로는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거든요. 운현이 1억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억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세금 때문에 한 640에 65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넉넉 잡아서 세후 한 700 받는다고 할게요. 700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전을 하면 1억 한 1,500에서 한 2천만 원 사이.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연봉이 올라가면 갈수록 세금 떼가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억대 연봉자락해도 우리가 막 그릴 건 아니고, 물론 억대 연봉 버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더라도 대단한 게 맞는데 액수로 보면 막 진짜 이게 넉넉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만큼 세금으로 많이 떼갑니다. 그래서 달에 한 6, 700 정도 세금 떼고 그 정도 돈을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 만약에 그 작은 형이 와이프분이 일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업주부라고 했을 경우에 자녀 3명 키우면 사실 막 그렇게 물론 쪼들리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막 저축까지 넉넉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아파트 사셨다고 하면 대출금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생각보다. 더 좋은 데 산다고 얘기해요. 더 좋은 데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 좋은 데 사는 것이 대출금 없이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대출을 끼고 들어가느냐. 더 좋은 데 산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봤을 때는 대출을 끼고 들어가겠죠. 그럼 대출금 남아있겠죠. 자녀 세면 또 사교육 시키겠죠. 거기다가 우냐님 작은 형수님 만약에 일을 안 하신다. 그럼 왜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돈 이제 벌어도 이제
뭐 집이 대출고 생활비, 자녀 교육비, 뭐 기타 등등 하면 제 생각인데 그렇게 남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 보통 자녀 정도 키운다고 치면 뭐 형수님이 주부 역량을 잘 발휘하면 그래도 저축하고 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남들 해주는 거 다 해준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음, 저축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네. 일하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업주부 해야 돼요. 자녀 3명이면 사실 맞벌이 힘들어요. 맞벌이 할 수가 없어요. 전업주부 하는데 이제 자녀한테 얼마나 또 이제 교육비 같은 신경 쓰느냐. 사실 이럴 때는 자녀가 많을 때는 전업주부 역량이 정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자녀가 한두 명일 때, 한 명일 때 모르겠는데 3명 이상 넘어가면 전업주부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업주부. 전업주부에서 어떤 그런 좀 경제력이 있잖아요. 자녀 밥을 챙긴다거나 아니면 생활비 아낀다거나 뭐 이런 교육 같은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역량이 중요해요. 자녀가 많이 있으면. 근데 3명 있으면 힘들죠, 사실. 부부 금수는 좋은가 봅니다. 예, 좋은가 봐요. 3명 정도 논다고 치면. 자녀를 좋아하나 봅니다. 요즘에는 자녀를 막 낳지 않거든요. 서로 이제 사전에 그 부부끼리 상의를 하고 놓습니다. 근데 3명을 낳았다는 거는 와이프도 3명을 놓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3명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 작은 형도 자녀를 좋아하지만 애들을 좋아하지만 그 형수님도 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낳았겠죠. 요즘에는 보면 결혼하실 때 자녀를 몇 명 넣을지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나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냥 막 넣지 않아요. 왜냐면 막 낳았다가 나중에 감당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부부관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부부관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결혼이 힘든 건 정상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운현이 이걸 가지고 결혼을 안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원래 이 정도 되면 힘든 게 정상이야. 자녀 3명에다가 키우면 둘 다 힘들어요. 와이프나 남편이 힘들어.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은 걸 베이스로 편하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고생을 각오해야 돼요. 둘 다. 고생을. 자녀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내 생활, 그리고 어떤 그런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교육비나 스트레스는 각오해야 됩니다. 이게 저게 힘들다는 거지, 뭐 불행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뭐, 애들 키우느라 돈 많이 들고 힘들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이런 게 힘들다는 거지, 뭐, 나 형수 만나고 후회한다. 나 형수하고 안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봐봐. 밥 먹으면서, 아, 나 와이프랑 같이 자기 싫은데 어떡하지? 골프 치는데 어떡하지? 서로 얘기 안 한 지가 오래되는 거.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 3명 넣다 보니까 애가 이제 꼬마고, 이제, 어, 요즘 애들 학원도 많이 보내고 이제 나무라지게 키우려고 하니까 나도 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닌데 좀 버겁다 이 말이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뭐 저게 근데 결혼 자체가 싫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어깨가 많이 무겁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왜 저렇게 있잖아요. 돈 나갈 리 없다고 얘기하냐면 잘 들으세요. 꼬마라고 하면 초딩이겠네, 초딩. 초등학생이겠네요. 근데 자녀가 크면 클수록 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교육비가. 사교육 시켜야 되거든요. 사교육비가 이제 애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들어. 그리고 이제 아무 옷이나 못 입힌단 말이에요. 중학교 가면. 특히나 있잖아요. 저 3명이 만약에 형제나 자매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런 경우 있어요. 자녀 키울 때는 차라리 뭐 삼형제라서 자매가 나. 왜냐하면 옷을 돌려 입거나 이제 학용품 같은 것도 물려 입게 할 수 있으니까 좀 돈이 절약이 돼요. 근데 남매면 이게 좀 난감해요. 남매 키우면. 왜냐 서로 뭐 학용품이나 옷 같은 것 이제 서로 물려줄 수 없잖아 이게. 따로따로 사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형제나 자매는 아닌 것 같네요. 남매인 것 같네.
애가 크면 클수록 교육비가 많이 드는 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아, 남남남이에요? 아, 삼형제구나. 삼형제면 굉장히 정신 사납겠네. 근데 저걸 불허할 필요 없어요, 은야님. 저걸 불허할 필요가 없는 게, 큰형님이 그 작은 형 불허할 필요가 없는 게, 귀한 집안이라고요. 부잣집이에요. 귀한 집이라는 건 집에 돈이 많다는 거잖아. 여자라서 귀한 집안이 아니라, 여자가 귀한 집안이라는 거는, 집에 돈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장인어른이 뭔가 좀 사업을 크게 한다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겠죠? 그냥 여자기 때문에 귀하다 이건 아니겠죠? 여자애가 없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알겠네. 그러니까, 딸 한 명밖에 없다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자식이 대학 갔다고 해서, 맘 편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이것도 아셔야 돼. 자녀가 대학 갔다고 해서 맘 편한 게 아니야. 요즘에 취업이 잘 돼야, 뭐 취업이 돼야 부모님 품 벗어나고, 좋은데 취업을 해야, 월급 받고 일해야, 부모님한테 신세 안 지는 거야. 요즘에는, 대학교 졸업하고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신세 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취업이 그만큼 힘들고 앞가림 하는 사람 잘 없기 때문에 이 대학교 보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보내고 나서 어? 좋은데 취업해서 부모님한테 이제 손 안 벌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 크고 나서도 부모님한테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많잖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밥 해달라고 조른다거나 군대로 도망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식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앞가림 해야 돼요. 그런 과제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연애나 그런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게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내가 이런 일하는 환경에 이해해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오냐님. 그건 아실 거예요, 보냐님. 여자분들이 보통 이런 일 한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왜냐하면, 데이트 못 하거든요. 약속 못 잡거든. 보통 나이가 20대면 놀러 가고 싶고 어디 뭐 드라이브 가고 싶고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그게 안 되잖아, 이게. 그렇다고 내가 데이트에 정식하려고 내 가게를 마다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이룬 가게인데.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빠져요. 보통의 20대 여자들 치고 어디 뭐 왔다 갔다 노행 가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 조용히 지금 막 밖에 안 돌아다니고. 보통 데이트하면 어디도 놀러 가고 싶고 뭐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데 우냐님은 보통 일반인대 직장인도 아니고 자영업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야 밤낮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잘 때 일하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을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연애를 하려면 내 상황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서 장사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그래도 내 또래 애들보다 월등하게 돈을 벌잖아요. 그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 이해해주지 않으면 사실 연애 자체에서 삐걱거리죠. 근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자분들이.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남자들은 그거 알잖아. 내가 뭐 낮에도 일하고 있고 밤에도 일하고 뭐 교대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부위의 사람이 있다는 거 주변 친구들 또래를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단 말이야. 남자들은 뭐 자영업 한다고 그래. 넌 그래도 밤에 일하느라 고생한다. 많이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들은 이거 이해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여자들은 왜냐하면 여자들 주변 또래 중에 저렇게 밤낮을 바꿔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잖아요, 저 인간.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내가 경험해본 게 아니면 이해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 자체를. 한번 생각해봐, 우전이. 20대 나이 또래 여자분들 중에, 주변 친구들 중에 밤을 꼴딱 새가면서 야식 장사하는 사람 있겠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한 100명 중에도 없을 거야. 그러면 여자들은 자기 또래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이해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저런 일을 하면 불만을 가지죠. 아니, 왜 남자가 밖에 나 이래 생각 안 하고 왜 저렇게 하고? 골방에 가게 갇혀가지고 음식이나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 네. 우냐님이 그런 거야. 내가 보니까 우냐님이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느냐면 결혼 자체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나려고 시도해 봤는데 하나같이 여자들이 내 직업까지 뭐라 하더라. 내 일하는 거 가지고 태클을 걸더라. 그런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놨기 때문에 아 나는 연애하기 힘들겠다. 결혼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연애를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좀 매칭을 하려고 만나고 얘기를 해서 나눠봤지만 거기에서 의견천들이 발생하는 거야. 보통 일반적인 그 나이대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님이 28살이면 한 25, 6 이런 여자를 만나야겠죠. 아니 동갑이거나. 그런 여자분들이 보통 노는 거 좋아하고 밖에 이제 데이트하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게 안에서 데이트할 수 없잖아요. 손님들 오는데. 근데 여자분들 이런 거 이해 잘 안 해줘요. 생각보다. 우냐인도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진가님, 근데 조진님 그거 하셔야 돼요. 팩포 갈게요, 조진가님. 조진가님, 님은 그 나이 또래 보통 여자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예. 보통은 20대 중반 여자분이면 지금 날씨 좋잖아. 그러면 자꾸 어디 가자 그래, 남자 차 있으면. 나들이 가자. 벚꽃 구경 가자. 어디 가게 같은 데 앉아가지고 맨날 얘기나 나누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뭐 관광지나 아니면 번화가 같은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뭐 대구 동성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번화가 같은 데 가보면 딱그 나이대가 어떠냐? 20대 초반에서 한 중반대 여자분들은 많아. 30대 넘어간 분들은 잘 없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잘 없어요. 대부분 한 20대 중반대 분들이 이제 걸어가는 거 쉽게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데이트한다고 치면 어디 한적한 데서 하는 경우는 아 죄송합니다 주인관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 예, 이게 직결되는 거 어느 정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운현이. 뭐 지금 연애하고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일단은 가게 안정화부터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가게를 안정화시키고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1년을 버티는 거고 또 자영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다른 거 집어치우고 내 가게부터 안정화시켜서 내가 이쪽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겠다 이 생각을 아직 7개월이면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한 2년 3년 되고 나서 아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유지는 시켜놨다. 이 바닥에서 그래도 내 이름값을 어느 정도 마련해놨다.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되고 나서 뭐 여유가 생기면서 직원을 고용하면서 내가 좀 일을 좀 덜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때 가서 뭐 짝을 본다고 해도 되고 아직 뭐 사실 급할 나이는 아니에요. 예. 일단은 중요한 게 이거잖아.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음식하고 있는 이 장사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거. 물론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잘 돼도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장사라는 게 내가 잘 되는 게 왜예요?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있어. 내가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나랑 비슷한 메뉴를 파는 분이 없어서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장사가 웃긴 게 뭐냐면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경쟁사가 또 생겨. 비슷한 데가 A, B, C, D 생깁니다. 그러면 서로 나눠 먹기가 돼. 그런 경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뭐 큰형이나 작은형 뭐 결혼 관계, 뭐 부부끼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문제가 없는 거 같고 그냥 결혼 생활이 좀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근데 저거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결혼 생활 힘든 게 정상이야. 힘들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혼자 사는 것보다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뭐
형수님하고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어쩔 수 없었죠. 그 남자 입장에서 뭐 자식이 저렇게 많이 있으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애들 시끄러우니까 놀아줘야 되고. 근데 그거 하셔야 돼. 큰형이나 작은형은 님하고 좀 연도 차이가 있어요. 저 때는 외벌이가 절대 다수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아셔야 돼. 20년이면 꽤 차이가 많이 나요. 저 20년 전에 결혼 문화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취집이었어요. 저분들한테 뭔가 난 취집하는 결혼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해. 아니, 왜 그래? 여자가 살림만 잘하면 되지. 집안일만 잘하면 되지. 근데 저 때는 집안일하고 군소리 안 하고 하시던 분들이 많았잖아. 저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거고. 저분들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 얘기하잖아요. 형님,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여자가 뭐 살림만 하겠다고 하면 안 할 겁니다. 이러면 야, 왜? 여자가 살림만 잘하면 되지. 애 잘 키우고 하면. 그럼 남자 뭐가 살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진짜로. 운하님 입장에서 아, 요즘에 어떻게 남자 혼자서 먹여 살립니까? 여자 그렇다고 살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돈 버는 거 자기 삥땅 치면 어떡합니까? 난 그런 거라지 못 봅니다 하면 그거 가지고 의견 충돌이 발생해요. 야, 여자가 뭐 밖에 나가서 얼마나 벌겠냐. 그 남자가 그냥 뼈 빠지게 벌어서 메꾸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 약간 지금하고 좀 20년의 간극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저분들은 그런 마인드 봐봐. 아, 여자가 살림만 하면 내가 그냥 알아서 먹여 살리지.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옛날에 그게 가능했거든. 옛날엔 20년 전이라면 지금보다 집값도 훨씬 쌌고 물가도 쌌고 자녀를 키우는데 지금만큼 교육비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맘만 먹으면 자식 키울 수 있는데 왜 못 키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운현이 입장에서 그게 받아들여지냐고. 안 받아들여야 되겠죠. 당연히 안 받아들일 수밖에. 요즘에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여자 중에 살림 제대로 하는 사람, 가정노동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는데 돈 관리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믿고 내가 외벌이를 먹여 살리나. 이렇게 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년 차이면 꽤 큽니다. 결혼관에서도 차이가 클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20년 전이면 출산율도 높아요. 지금 20년 전이라고 지금 저 때는 외동이 아니라 2명도 많이 낳았어요. 예. 여기 보시면 잘 들으세요. 우냐님 2002년에 대한민국 출산율요 1.48이었어. 1.48 1.5예요. 1.5 그 지금 0.78이에요. 반토막 났잖아. 반토막. 이때 일본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때 일본이 1.2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을 걱정하는 시점이야. 근데 지금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저 때 저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저 때는 2명도 많이 나왔어요. 오히 외동 나오면 주변에서 뭐라 한 소리 들었어요. 어, 자녀 2명 있어야 돼. 형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애 낳는 게 기본이었고 저 때는 여자분들 결혼해도 아마 형수님 나이가 어릴 거예요. 우냐님. 그 지금 형이 20살이고 결혼 일찍 하셨네요. 형님이 결혼 일찍 했으면 와이프 그러니까 형수님도 나이가 20대겠네. 저 때는 여자분들이 결혼 30 넘어서 결혼 못하면 노처녀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걱정했어요. 막 구박 엄청 많이 듣고 사회에서도 아이고 저런 여자 누가 데리고 사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시대의 간극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30 넘는다고 노처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40 넘어도 노처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옛날에 30 넘잖아요. 30 넘으면 바로 아이고 30 넘어서 누가 데리고 사냐 하면서 홍기 다 끝났다 하면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직장 같은 데서.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이 30은 안 넘었어요. 웬만하면 30은 안 넘었습니다. 저 20년 전만 하더라도. 2000년이잖아요. 2000년. 그러면 형님도 결혼 일찍 했잖아요. 지금 20살 차이 나면 48이잖아요. 48에 지금 22살 대학 가 26살 결혼했고 보통 저 때 돈값도 잘 없거든요. 그러면 연상도 없으니까 저 때
저 큰형 형수님은 한 24살, 3살 그때 결혼했어. 그때 이제 저때 여자가 직업이 없어도 그냥 처녀만 되면 다 결혼했어요. 처녀만 되면 다 데리고 살아야지. 이런 마인드였어. 남자 먹어 살려야지. 여자는 살림만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였어. 근데 지금 그런 마인드 돼가지고 결혼하겠냐고요. 시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래서 일단은 본인 가게부터 우선 안정적으로 잘 만드시고 돈 많이 모으십시오. 돈 많이 모으세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알아주는 또 아가씨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본인 가게부터 먼저 잘 운영하시고 번창하시고 일단 그게 우선이야. 그리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본인 같은 사람도 이해해줄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난 요즘 젊은 여자들 좀 답답한 게 너무 자신들이 봤던 그 관점대로만 세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지 않았으면 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여자분들은 직업을 보더라도 자기들이 뭔가 알지 못한 직업을 좀 무시를 해. 자기들이, 여자분들은 아는 직업이 자신들이 사무직밖에 안 하다 보니 사무직이란 직장 상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사무직 아니면 머리가 나쁘고 모자라다 무식을 해. 근데 남자들이 알잖아. 남자들은 사무직 일하는 사람 몇 명 없다는 거 알잖아요. 소수고 그거 일하는 거 말고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많다는 거 알잖아. 여기에서 이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여자와 남자에. 여자분들은 자기들이 사무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람 보는 사람 사무직이야.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가. 그리고 자기들도 공부를 해서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가 이런 데 못 들어가면, 이런 데서 일 안 하면 이 사람 무식하다. 능력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단정을 지어요. 아직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 살아가는 게 무조건 공부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다른 쪽에 기장이 있다거나 또 근성이 있으면 그쪽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부분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뭐 공부 잘해도 공부 어설프게 할 바에는 차라리 뭐 기술이나 배워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거 빨리 찾아가지고 거기서 좀 두각을 나타내면 오히려 사무직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잘 벌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자분들은 좀 자기들이 그런 쪽으로 아예 뭐 경험도 안 해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어떤 사무실 같은, 자기들이 봤던 사무실과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외쪽에서 일하는 남자들을 좀 나쁘게 봐요. 나쁘게 보는, 공장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뭐 연장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저렇게 뭔가 장사한다거나 하면 남자가 좀 모자르니까 저런 가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 저런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의식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금 매운맛을 못 봐서 그래요, 운현님. 조금만 좀 기다리시죠.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가게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